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침대 옆에 서 있는 의사를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암이 가짜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죄책감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최근 몇 달 동안 지옥 같았다.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직장을 그만두고 연인 민지와의 시간을 줄여가며 어머니를 돌보았다. 하지만 지금 의사가 내민 서류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암이 아니었다. 단지 돈을 노린 연극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유산을 빨리 손에 넣기 위해. 엄마, 왜 그런 거예요? 지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2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유언장에서 지은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겼지만 조건이 있었다. 지은이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그 돈은 자선단체로 가게 된다는 조항. 어머니는 그 돈을 탐냈고 지은을 압박하기 위해 병을 위장한 것이다.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어머니가. 목소리가 끊어졌다. 민지는 30살,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만난 연인으로 5년째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지은의 보수적인 가족에게는 더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머니의 배신이 뼈아팠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기대 속에 자랐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사랑했다. 그 사랑 때문에 가족과 사회의 시선을 피해왔다. 이제 어머니의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엄마,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 때문에야. 내가 그 여자랑 계속 붙어 다니니까.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돈이 날아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관계를 그 여자로 치부하는 태도가 증오스러웠다. 지은은 민지와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어머니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 유산을 포기하면 어머니는 파탄날 테고 그 죄책감이 지은을 진노를 터였다. 반대로 유산을 받으려면 결혼해야 했다. 남자와. 그건 민지와의 이별을 의미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처음 만난 대학 캠퍼스, 몰래 손을 잡던 순간 사회의 시선 속에서 숨겨온 사랑.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어머니는 이미 지은의 사촌 오빠를 소개하려 했고 가족 모임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며칠 후 지은은 회사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야윈 얼굴을 걱정했다. 지은 씨, 어머님은 좀 나아지셨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왔다. 우리, 이 문제 제대로 이야기하자. 민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 문제를 잘 알았지만 이번 일은 달랐다. 어머니의 배신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밤새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말했다. 내 어머니의 행동은 잘못됐어. 하지만 내가 유산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그건 더 큰 실수야. 지은은 울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가.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이제 유언 때문에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커져갔다. 사회의 정상에 서려면 그녀는 정상이 되어야 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마주했다. 집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이제 유언 생각할 때 됐어. 내가 결혼 안 하면 돈 다 날아가. 이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후회보다는 탐욕이 보였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어머니가 또 결혼 이야기 꺼냈어. 민지의 답장은 빨랐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일 학교 끝나고. 지은은 동의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민지는 강한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았지만 지은은 달랐다. 지은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을 한강공원으로 불렀다.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에서 민지는 말했다. 지은아, 내 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 관계를 포기할 거야?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가족이, 사회가, 나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어.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받아들여.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지은의 사촌 오빠 준호를 집으로 불렀다. 준호는 32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였다. 어머니는 식탁에서 말했다. 준호가 내게 관심 있어. 결혼하면 좋을 텐데. 지은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준호의 시선이 불편했다. 그는 지은의 관계를 모르지만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하는 듯 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화를 냈다. 그건 강제 결혼이야. 내 어머니가 너를 이용하는 거라고. 지은은 동의했지만 유산의 압박이 컸다. 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했다. 30살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재산은 사라진다. 지은은 그 돈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민지였다. 며칠 후, 지은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 곁에는 민지가 있었다. 지은아, 내 몸부터 챙겨. 민지의 따뜻한 손길이 지은을 울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압박을 다시 받았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결혼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진짜 이번엔. 지은은 그 말이 또 거짓일지 의심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함께 사는 집, 여행, 평범한 행복.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지은은 준호와의 미팅을 받아들였다.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친절했다. 지은 씨, 어머님 말씀 들었어요. 우리 잘 맞을 것 같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민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다. 미팅.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변명했다. 그냥 만나본 거야?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배신이 보였다. 너, 나 포기하려는 거지. 지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렸다. 그녀는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의 눈물이, 사회의 기대가 그녀의 글은 눈물로 번졌다. 다음 날, 어머니는 지은을 데리고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 확인해보자. 변호사는 말했다.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아요.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 사회가 그녀의 사랑을 부정하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우리 해외로 가자. 결혼할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지은은 현실을 직시했다. 그럼 가족은? 직장은? 민지의 제안은 이상적이지만 지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지은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민지를 잃는 꿈, 어머니를 잃는 꿈. 지은의 생일이 다가왔다. 29살이 되는 날, 어머니는 가족 모임을 열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는 준호를 소개했다. 지은이랑 잘 어울릴 거야. 친척들의 박수가 터졌다.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지는 그 모임에 초대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로만 알려져 있었다. 모임 후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민지는 조용히 들었다. 내가 선택해야 해. 나 아니면 가족.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가족의 압력이 컸다. 사회의 정상이 되려면 그녀는 희생해야 했다. 다음 날 지은은 준호와 다시 만났다. 그는 진지했다. 지은 씨, 나랑 사귈래요? 지은은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왔다. 준호랑 만났다고? 왜?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압박 때문에. 하지만 너를 사랑해. 민지는 화를 냈다. 그럼 왜 나를 배신해? 두 사람의 싸움은 격렬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너는 항상 숨기기만 해. 나처럼 당당히 살아봐. 지은은 반박했다. 쉬운 소리 하지 마. 내 가족은 받아들였지만 내 가족은 달라. 싸움 끝에 민지는 떠났다. 생각해봐야 나 없어도 괜찮으면 그만해. 지은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어머니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민지 그 애랑 싸웠니? 잘 됐네. 이제 준호 생각해.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가짜 암 진단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변호사를 따로 만났다. 유언 변경 가능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의 의지예요. 동성 결혼은 안 돼요? 지은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카운슬링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세요. 하지만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사랑의 갈망. 모든 게 충돌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지은은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 너무 세게 나갔어. 지은은 울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압박을 넣었고 준호는 데이트를 제안했다. 지은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민지와의 비밀 만남, 준호와의 형식적 만남. 하지만 이 생활은 지은을 지치게 했다. 그녀는 체중이 줄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지는 걱정했다. 이러다 내가 망가질 거야. 지은은 인정했다. 알아. 하지만 선택이 어려워. 그때 어머니가 지은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뭐야? 너 동성애자야? 어머니의 대면은 폭풍 같았다. 내가 그런 애라니. 가족 망신이야. 지은은 처음으로 반항했다. 엄마가 날 속인 건? 가짜 병으로. 어머니는 울었다. 그건 너를 위한 거였어. 정상적으로 살게 하려고.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나 커밍아웃했어. 민지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이었다. 가족의 반발은 거세졌다. 친척들이 지은을 비난했다. 그런 생활 그만둬.
사회의 정상이 되지 못한 지은은 고립되었다. 그녀는 직장에서조차 소문이 퍼지는 걸 느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그녀 자신도 압력을 받았다. 학교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은 민지의 집에서 지냈다. 어머니의 전화는 끊임없었다. 집으로 와 준호랑 결혼해 지은은 무시했다. 하지만 유언의 마감이 다가왔다. 30살 생일까지 6개월 남았다. 돈을 포기하면 어머니는 파산할 터였다. 지은의 죄책감이 커졌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했다. 돈보다 우리의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버틸 수 없어.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나 민지 사랑해. 그게 내 삶이야.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유산 포기해. 나 혼자 살아볼게.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준호에게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사랑해. 준호는 놀랐다. 여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이해했다.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내 딸이 이상해. 지은은 창피함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실업 상태에서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는 그녀를 지지했다. 새 직장 찾자. 함께.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차별을 느꼈다. 가족 상황이, 면접관의 시선이 달라졌다. 민지도 학교에서 압력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항의했다. 동성애자 선생이 우리 아이 가르쳐. 민지는 버텼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 내 길 갈게. 유산 포기할게. 어머니는 답장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지은의 선택은 자유였지만 대가는 컸다. 돈 없이, 가족 없이, 사회의 시선 속에서. 민지와 지은은 해외 결혼을 계획했다. 캐나다로 가서 법적 결혼을.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민지의 지지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이번엔 진짜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탓 아냐. 내 잘못이야. 화해의 순간이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행복할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 사랑 인정할게. 하지만 늦었다. 유언 마감이 지났다. 돈은 자선단체로 갔다. 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다. 지은의 죄책감이 다시 솟았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의 선택이 어머니를 망쳤다는 생각.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는 상담을 권했다. 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지은은 노력했다. 하지만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지은을 비난했다. 내 때문에 어머니가. 지은은 반항했다. 내 삶이야.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지도 피곤해졌다. 지은아, 나도 한계야. 두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은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가 너무 컸다. 유언 집행 후, 지은은 어머니와 재회했다.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 아버지 유언 때문에. 지은은 안아주었다. 지났어요. 이제부터 잘 살아요. 어머니는 민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애 불러. 같이 밥 먹자. 지은은 놀랐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어머니를 방문했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민지는 감사했다. 감사해요, 어머님.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시선을 받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동성 커플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30살이 되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공개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무시했다. 그녀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지은은 간호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우리 강해졌어.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자유로운 곳에서.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지은의 내적 성장은 컸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사회의 정상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친구를 잃었고 가족 일부와 단절되었다. 민지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이겨냈다. 어머니는 완전히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의 삶은 변화했다. 배신과 갈등을 통해 깨달은 자유.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선택의 대가가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었다. 지은과 민지의 사랑은 그 증거였다. 이 선택은 옳았을까?